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코인캠퍼스 성반장입니다. 자, 난방비 맷집 많이 키우셨죠? 자, 여름치 냉방비 폭탄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연초 이 한전 20조 원 계획을 세웠었죠.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5전 플러스에서 자 25전 플러스 알파의 이 자구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남설 본부를 매각한다, 그리고 매각 가능한 부동산을 처분을 한다. 자, 한전의 부동산들이 좋은 것들 정말 많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처분을 한다. 그리고 뭐 한전 아트센터 등도 임대 추진하고 직원 임금 인상분 성과금도 반납을 하고 당장에 막힌 요금 인상 이런 부분도 이제 해결을 해 나가겠다. 이 자구계약 발표는 보시는 대로 2022년에 한전이 32조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정말 엄청나고 1분기도 벌써 마이너스 5.49원 적자가 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인상 욕구 그리고 인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다분히 높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전일 전기 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10월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상 등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자, 한전 및 가스공사가 기존의 25조 원을 자, 우리 더 크게 40조 원 자구책.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적자가 32조인데 지금 20조 원 줄여봐 또 적자인데, 그죠? 적자를 뛰어넘는 자구책,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 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지만 얘기하면서 자, 인상을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한과 뭐 캐시백, 에너지 캐시백 지원법 늘리겠다, 뭐 이렇게 참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인상안은 16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0월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 8.05원, 가스요금은 M줄당 1.04원 요금을 인상한다. 자,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줄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스요금은 약 얼마 오른다? 4,400원 정도 증가한다. 그리고 4인 가구 월 전기요금은 부담을 오면 약 3,020원. 자, 그럼 토탈하면 7,000원 조금 넘게 오른 거니까 크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 실질적으로 올 초에 난방비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뭐 30%는 기본이고 뭐 많이 나온 데는 더블 가까이 나오면서 정말 한번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올여름에는 벌써부터 이상징후가 나타나면서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벌써 초여름 날씨인데 여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난리가 난 가운데 이 삼성과 LG가는 이때다 싶어서 지금 에어컨 경쟁, 판매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에어컨 많이 쓰라고 전기료 많이 나오지만 어쩔 수 없이 더우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올해는 더구나 더 이 이상기온이 더 심하게 지금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보면 이례적인 날씨를 보이고 있는 남아시아인데요. 남아시아의 수준은 이미 벌써 한여름이 무색할 정도로 치솟으며 각종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오른쪽 끝부터 보시면 자, 베트남 같은 경우 5월 6일에 벌써 44.2도씨. 야, 이러면 한여름에 50도 넘어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라오스 같은 경우 43.5도씨. 자, 인도 같은 경우는 벌써 붐바이에서 12명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5월 기준 사상 최고치 37도. 필리핀도 8개 지역 체감 온도가 42도에서 51도나 되는 벌써 한여름 좀 뜨겁게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올해 특히 지금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기상학계는 이번 폭염이 올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엘니뇨와 관련이 있다고 진다. 태평양 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기후, 이렇게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식어가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죠. 빨간색이 다 표시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수온이 평년에 비해서 높아지고 기후변동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나마 괜찮아. 근데 이런 판을 돌면 이 지역이 아시아 쪽 지역이 세계 식량 공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거의 한 12개월까지 잠잠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껏 치솟았다가 잠잠해지다가 지금 4월부터 특히 설탕 가격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쌀 가격까지도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엘니뇨 발생 전에 설탕 가격이 보시는 또 11월 6개월 그다음에서 대한자동이라든지 삼양서 이런 우리나라 국내 주식도 팍 들고 지금 작년에 다 기억하시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야 이거 안 되겠다 설탕 가격 일단 중지시키 이렇게 되면서 빵 떴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그만큼 일을 못해 수확량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게 벌써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팜유 원래 야자 세계 공급 차지하는 비중이 85%나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엘니뇨 당시 설탕 생산량이 700만 톤 감소 이런 이력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 날씨 더워서 생산량 감소했다. 우리 또 설탕 또 뛰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 보면 쌀 수출 1위가 태국이거든요. 근데 뭐 태국이 최근에 쌀 폭락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이제 그나마도 이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다 지금. 그래서 태국 정부가 물이 많이 부족하니까 쌀 생산을 2회에서 한 번만 해라. 보통 3번, 4번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물 부족해서 2번을 줄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더 줄이라. 특히나 엘니뇨는 올해 나타나면 그 영향이 내년까지 나타납니다. 아마 이제 쌀값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3개월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세계 식량 및 기아 문제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 산하기구인 FAO가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전월비 0.6% 증가를 했다. 그래서 13개월 만에 상승을 했다. 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금 이렇게 반등을 했다. 근데 이 반등이 지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여름에 이렇게 가격 지수가 올라간다. 자, 만약에 엘니뇨가 생각보다 심하게 나오고 지금 근데 벌써 이상기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식량 가격 안 그래도 지금 외식 물가가 높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또 전기료까지 들어가면서 자, 서민 경제는 타고나 힘들어지다. 지금 최근에 그 카드 연체 이런 부분들이 지금 1%가 넘어섰다. 이거 2% 넘어가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과연 전기료 인상만으로 한국전력이 이렇게 문제점이 해결되느냐? 한국전력 자체의 문제점은 없냐 이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다. 지금 적자가 보시면 매 분기마다 7조, 6조, 7조, 10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적게 나온 거야. 왜 적게 나왔죠? 기름값이 내렸잖아. 자, 근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당시 나왔을 때 이때 기름값이 $100가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70 전후예요. 그러면 적자폭이 이보다 훨씬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지금 마이너스 6조 1,700억이 나왔다. 과연 이것이 기름값이 올랐다는 것,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랐다는 것의 문제일까? 이런 고민들을,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와 가장 유사한 게 이제 대만하고 프랑스 전력공사 EDF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천연가스 장난질 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전력공사를 완전 자유를 하겠다.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프랑스 자세를 보면 완전 자유를 하면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정부 지분이 84%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0% 다 하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얼마 되냐면 한 68%, 70% 정도 됩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미래 에너지 사업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 국유를 해서 즉각적으로 빠른 대처를 하겠다.
물론 이 완전 국유화 한다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는 지적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분율을 100% 갖게 되면 투자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해집니다. 100%니까. 그죠? 이 어려운 시기에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서 막고 또 한국제를 흑자가 나면 또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또 갚아 나가는. 그리고 위기 대응은 어쨌든 일사불란하게 정부가 갖고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에너지 효율성이 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 보면 국유화의 장단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분명히 이런 요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한전의 문제였던 에너지를 사는 것도 어떻게 뭐 하나의 가격을 어떻게 낮게 사는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고 조직이 이 강대야 슬림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먼저 선 조치가 되어야 되죠. 왜 국민들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